콘스탄티노플의 피아니스트. 사화. 저 초상화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길고 긴 어둠의 터널. 지루한 끝을 알리는 시작은 5년마다 열리는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므로 신호탄을 쏜 곳이다. 세계 주요 일간지와 온갖 미디어 헤드라인을 장식한 장미수. 조국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며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라고 온종일 매스컴에서는 호들갑을 떨었다. 익숙지 않은 일련의 사건들이 잦아들기는커녕 그녀를 더욱 원하는 사람들과 집이나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로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혜성처럼 등장한 그녀는 슈퍼스타 탄생의 전주곡이라고 표현한 미디어는 또 얼마였는지, 여성으로서 한국인 최초로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과 아시아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쥔 것도 모자라 네티즌이 뽑은 가장 인기 있는 연주자로 3관왕을 차지한 것도 콩쿠르이 생긴 이래 처음이라 했다. 그녀의 동양적인 듯 서양적이며 신비스럽고 지적인 분위기와 뛰어난 미모는 네티즌들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거기다 완벽한 연주 실력은 3관왕에 오르게 하는 기염을 토한 것이다. 물론 그 또한 최초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붙은 것이다. 그 신비스럽고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은 아름다움은 도대체 누굴 닮은 거예요? 신 실장은 미수의 부모님을 한국에서 여러 차례 접했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딱히 부모님 닮은 구속이라곤 까만 머리색밖에 없는데, 늘상 옆에서 보고 지내는 나도 반할 정도인데 TV로만 접하는 팬들은 오죽하겠어요? 외모도 재능이라니까요. 그럼요, 이 시대는 외모가 최고의 재능이죠. 막내 스타일리스트까지 거들고 나섰다. 신 실장이 말처럼 외모도 한몫했다. 피아니스트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피아니스트. 음악 잡지뿐만 아니라 연예인들, 가십을 다룬 일반 매거진에서도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그런 소문이 나자 전 세계 가장 많은 팬덤을 몰고 다니는 피아니스트, 팔로우만 1억이라는 기사로 온통 도배되다시피 했다. 1억이 넘는 팔로우는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숫자라는 거. 정확히 1억 2천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영향력의 문제였다. 레알 마드리드의 유명한 축구스타나 아니면 미국 대통령도 그 정도 숫자는 안 된다고 미디어에서는 떠들어대지 않았던가? 이게 미수의 현재 정체성이었다. 매너리즘. 또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단어 하나. 사람들이 열광하면 열광할수록 자신은 무기력해지고 있었다. 요즘 자신의 내면 안에서 알 수 없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다. 이제껏 장미수가 아닌 다른 종류의 타는 목마름이 느껴졌다. 신선함. 갈구하고 있는 정체 모를 감정을 신선함으로 명명하자. 서울을 가든 로마를 가든 비행기는 제대로 뜰 수 있나요? 로마에도 집이 있고 서울에도 얼마 전 구입한 아파트가 있었다. 지난 여름 딱 한 번 가봤을 뿐이지만.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직접 방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신 실장은 커피를 내렸다. 5성급 호텔답게 최고급 커피 머신과 캡슐 커피까지 구비되어 있었다. 커피 내리는 소리와 함께 아찔할 정도로 매력적인 커피 향이 미수가 묵고 있는 스위트룸을 가득 채워 나갔다. 드릴까요? 아니요, 오늘은 뜨거운 물로 충분해요. 커피 매니아가 웬일이냐는 듯 신 실장은 슬쩍 웃으며 커피를 가지고 다시 소파로 왔다. 모두 취소입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만족한다는 미소와 함께 다음 말을 이렇게 맺었다. 그러면 이스탄불에서 발이 묶인 건가요? 네, 운명이라고 인터뷰하실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요. 운명이 쉽게 나실 리가 없죠. 그녀는 재밌어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 킥킥거린다. 미수는 곱게 흘겨보았다. 언제까지? 아마도 오늘은 비행기 못 탈 겁니다.
여기가 마지막 순회 연주라 다행이지. 아,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루 이틀은 융통성이 있으니 걱정 마시고 그동안 못 해본 거 한번 해보시죠. 못 해본 거라. 기타 빵빵이 나온 거 보니 일단 좀 더 쉬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에 휴가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놀아도 되죠? 오늘은 저 찾지 않는 겁니다. 마음대로 할 거니까. 방해 안 할 테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며 씩 웃고는 방문을 조용히 닫고 나갔다. 좀 전에 추웠던 것도 잊은 채 외출 준비에 바쁘게 움직였다.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는 동안 자신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도 잊었다. 거침없는 눈발이 비행기에 발을 묶었지만 미수에게는 계획에도 없는 자유를 선물해 준 것이다. 예상치 않은 자유는 설레임으로 다가왔다. 첫 번째 시도부터 실패라니. 온 세상이 자유로울 것 같은 기대는 머지않아 참담함으로 변해버렸다. 자동차가 다니는 육로, 비행기 길도, 배가 다니는 바닷길도 막혀버렸다. 보스포러스 해협을 운행한 유람선마저 외회 없이 발이 꽁꽁 묶여 꼼짝을 못하는 처지였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알고 놀아본 놈이 놀 줄 안다고 예상치 않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자신이 참 답답했다. 보스포러스 해안가에서 길을 잃은 느낌이었다. 신 실장한테 연락해서 좋은 카페나 같이 가자고 할까? 허나 이렇게 폐인처럼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얼마만의 자유인데 이렇게 통째로 날릴 순 없지. 망연한 가운데 아시아와 유럽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질감과 동질감이 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멀리 눈이 내린 도심 위에 생경한 건축물이 눈에 들어왔다. 눈길을 사로잡은 화려한 백색의 건물. 궁이었다. 물결치는 신화의 바다를 품고 눈에 덮인 상아빛의 궁은 백설의 세계에서 고혹적인 자태로 유혹하고 있었다. 미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시 그 기세가 꺾였을 뿐 여전히 끝이 없이 눈은 내리고 있었다.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던 택시에 다시 올라탔다. 50년 만에 기록적인 복설이랍니다. 택시 기사는 친절히 택시 안 백미러를 통해 미수를 보며 알려주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시끄러운 언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마도 또 그 50년 만의 폭소를 얘기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 하루 종일 떠들 좋은 기사거리다. 선글라스 속 감춰진 눈은 한 곳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영화 속 한 장면이다. 속으로 연신 감탄을 토해냈다. 유럽의 겨울답게 의신연스러웠지만 상아빛의 고아한 자태를 드러낸 돌마바흐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이라는 명성답게 500년이 지났어도 빗바람 없이 오히려 세월이 덧입혀져 신비스럽기까지 했다. 오길 잘했어. 수많은 황제와 황후, 왕자들과 공주들이 살았던 곳. 잠시 눈을 들어 바라보다 그들의 스토리 속에 숨어있는 묵직함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우선 밖에서 바람을 쐬기로 했다. 아까부터 자꾸 속이 울렁거리며 메스꺼웠다. 시원하다. 차가운 겨울 바닷바람에 얼굴을 핥혔지만 가슴이 뚫리는 쾌감이 전해졌다. 정원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심한 손길과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를 품고 있는 황제의 정원은 바다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별다른 치장을 하지 않아도 천혜의 보석을 품은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다. 긴장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선뜻 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작은 포마를 만들어내는 바다의 눈을 둔 채 그렇게 한참을 마음을 가다듬었다. 마음을 먹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낯선 듯 낯익은 곳. 왜
다른 나라 궁을 볼 때와 이곳은 다르지? 왜 이리 착잡할까? 이러려고 여길 온 건 아닌데. 결심한 듯 걸음을 힘차게 떼었다. 궁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 화려함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이 궁을 건축한 왕은 도대체 얼마나 많았길래 돈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붉은 카펫을 밟으며 혼자 떠들어대고 있었다. 이 넓은 궁 안에서 단체의 관광객 한 팀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까만 머리의 아시아인들이었다. 아마도 50년 만의 폭설 때문이리라. 30분 전만 해도 궁을 개장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개장을 하니 실망한 마음에 돌아서 가려다 웬 행운인가 싶었다. 혹시 한국인? 예상은 정확했다. 오랜만에 모국어를 들으니 설레기까지 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인지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피아니스트 장미수가 관광하러 올 줄 상상도 못할 것이다. 그들의 움직임에 맞춰 꼬무니를 따라다녔다. 평범한 여행객으로 돌마바우체 왕궁에 관해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싶었다.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연주회를 하러 가는 도시들에서 관광을 한다는 건 일정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유가 없기도 했고 불안정한 거주 형태의 여행자로 살아가는 직업이 숙명이다 보니 돌아다닌 것에 대한 피로감이 더해졌다. 나중에는 호기심마저도 사라져버렸다. 유독 한 곳만은 예외였다. 궁. 늘 그녀의 시선을 붙잡고 식지 않은 열정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곳. 터키로 넘어오기 전에도 오스트리아에서 공연 일정 중 시간을 내어 쉔베른 궁전을 다녀왔다. 쉔베른 궁전은 벌써 3번째다. 이 돌마바우체 궁 안에는 수많은 방이 있지만 단 한 곳도 똑같은 방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가이드의 말은 사실이었다. 대표적으로 몇 군데의 방을 둘러보았지만 같은 곳은 없었다. 저기 초성화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가이드는 호기롭게 목총을 돋우며 질문을 던졌다. 30여 명, 여행객들의 웅성거림. 그때 누군가 이시스 1세요! 가이드의 표정이 밝아졌다. 네, 맞습니다. 이 여행팀이 유일합니다. 이시스 1세를 맞춘 팀이 여행 오기 전 역사 배경 지식을 많이 공부했나 봐요. 가이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설명을 이어나갔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초성화는 8개의 군소 왕국으로 난립하던 이드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천년의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린 이시스 1세의 초상화입니다. 역사를 듣는 것이 꽤 흥미로워 누가 알아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다가 이 방에 들어온 지 처음으로 눈을 들어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욱신.